네, 그럼 이어서 다음은 전년도 사업평가 및 설문조사를 주제로 한국문화관광연구원 조현성 본부장님을 모시고 발표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힘찬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한국문화관광연구원 조현성입니다. 도서관 기류인문학 사업이 10년째 되는 해인데요. 저희 연구원에서 한국문화관광연구원에서 지난해에도 요거 설문조사하고 성과평가 연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어떻게 진행했다라고 하는 것 좀 말씀드리려고 하고요. 올해는 아직 그 성과평가 연구와 설문조사 주체가 정해지지 않았기 때문에 작년에 준해서 하면 이렇게 진행되지 않을까, 뭐 그런 것들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작년도 설문조사 간단히 요약해 보고요. 그다음에 그걸 준해서 올해도 그런 방식으로 한다면 어떻게 되는지 유의사항, 그다음에 전체적인 평가 방법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해 설문조사는 크게 세 종류로 구분해서 진행됐습니다. 도서관에 참여하시는 선생님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하나, 그 다음에 강사 선생님들을 대상으로 하는 설문조사 하나, 그 다음에 도서관 담당자님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하나, 이렇게 진행이 됐고요. 전체적인 설문조사는 우리가 보통 이런 거는 전수조사를 목표로 하는데요. 전수조사가 되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참여자 설문조사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제 12,000명으로 봤을 때는 한 30% 정도의 참여자분들께서 응답을 해주셨고요. 프로그램 기준으로 보면 400개에서 273개가 했기 때문에 68% 정도 되겠습니다. 제일로 우측의 열은요 2020년인데 2020년보다는 많은 도서관이 약 12%포인트 정도 많은 도서관이 참여해 주셨습니다. 그다음에 강사님들 설문은 1150명 중에 한 415명이 해서 36.1%로 20년과 큰 차이는 없었고요. 그다음에 사선님들은 한 반 50.7% 정도 설문에 답해 주셨습니다. 20년도에 비하여 한 15%포인트 좀 낮아졌습니다. 부탁 말씀드리자면 참여자 설문뿐만 아니라 선생님들께서 해주시는 설문도 좀 많이 참여해 주셨으면 하는 거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2021년에는 어떤 사람들이 왔는지 간략히 살펴보면요. 두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하나는 연령대에 따른 특징이 있고요. 하나는 직업에 따른 특성이 있는데요. 요거는 19년, 20년, 21년을 비교해야 조금 그림이 그려질 것 같습니다. 2021년에도 40대가 가장 많기는 한데요. 그 전년도보다는 많이 줄었습니다. 지금 보시다시피 19년에는 50대, 60대가 많았고 40대가 줄었습니다만 코로나 첫 해인 2020년에는 40대가 가장 많고 60대가 많이 줄었습니다. 근데 21년 코로나 2년 차에는 지난 코로나 1년 차에 줄었던 60대 분들이 조금 많이 참여하시고요. 40대가 조금 줄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19년에는 60대 중심의 참여자였다면 20년 코로나 1년 차에는 40대가 많았습니다. 근데 2021년에는 그 격차가 40대가 많기는 하지만 코로나 때문에 첫 해 연도에 많이 참가하지 못한 60대 분들이 많이 참여하여 조금 그 격차가 많이 줄고 있습니다. 따라서 2021년은 코로나 2000년과 19년의 한 중간 정도의 연령대로 보면 뭐 분포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건 직업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19년에는 이제 주부, 은퇴자, 무직 이런 분들이 많았고 직장인들이 적었습니다. 저 가운데 보시면 그렇습니다만 코로나 1년 차에는 직장인이 한 14% 정도 올라가서 가장 많이 들으셨고요. 상대적으로 주부와 은퇴자 분들이 좀 줄었습니다. 이게 코로나 첫 해죠. 근데 2021년에는 직장인이 조금 다시 줄고 주부나 은퇴자들이 약간 올라가서 연령대에서 40대가 19년보다
19년보다 높고 20년보다 높은 것처럼 이것도 이제 그렇게 된 거죠. 다시 말해서 코로나 2년 차는 코로나 1년 차와 좀 다른 특성을 보이는데 여전히 40대가 많기는 합니다만 그 전에 들어오지 못했던 60대 분들이 많이 들어오게 됐고 2021년에는 직장인이 많기는 합니다만 이제 주부나 은퇴자들이 예전에 못 들어왔던 분들이 많이 들어오게 된 겁니다. 그래서 사실 2021년에는 주부분들이 가장 많이 들었습니다. 코로나가 일상화되면서 이러한 좀 변화가 생긴 게 전체적인 그 참여자들의 특성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프로그램의 어떤 것들을 가장 만족하시는지 물어봤는데 여전히 프로그램의 내용과 주제가 가장 중요하다라고 말씀들 하십니다. 그거는 저희가 지금 대면, 혼합, 비대면 이렇게 나눠봤거든요. 대면은 온통 비대면으로만 한 걸 말씀드리고요. 혼합은 대면과 비대면을 섞어서 하신 경우, 비대면은 온통 100% 비대면 한 경우입니다. 여전히 프로그램의 내용과 주제가 가장 중요하다고 말씀하시고요. 강연과 탐방의 조화는 대면, 혼합, 비대면 이런 순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비대면은 당연히 강연과 탐방이 없기 때문에 만족도가 낮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이제 아까 표를 그래프로 나타낸 건데요. 프로그램 내용 및 주제, 강연 및 탐방의 조화, 함께하는 프로그램 이런 등속의 것들로 나타나고 있죠. 그러니까 코로나이든 아니든지 간에 주제와 내용이 얼마나 충실해야 되는지가 가장 중요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불만족이 뭐냐? 라고 물어봤을 때는 프로그램의 횟수, 프로그램이 몇 회 하는지, 그 다음에 프로그램이 얼마 정도의 시간으로 하는지, 그 다음에 프로그램이 언제 하는지에 대한 불만족도가 제일 높았고요. 그 다음에 체험 및 참여 활동이 부족하다라고 하는 게 보시다시피 비대면에서 가장 높았고 그 다음에 혼합, 대면 이런 순서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요거는 저희가 좀 설문을 올해는 다시 만들어 볼 생각인데요. 제 하단에 보면 우리가 답변 보기로 제시하지 않은 기타 항목이 대단히 높기 때문에 어떤 것들에서 불만족하시는지는 올해는 좀 다르게 한번 평가해 볼 생각입니다. 요게 조금 전에 보여드린 표를 그래프로 나타낸 건데요. 프로그램의 횟수와 시간, 기간. 요거는 사실 좀 따져봐야 되는데요. 프로그램의 횟수가 많다는 건지 적다는 건지, 시간이 길다는 건지 많다는 건지, 기간이 이것도 길다는 건지 짧다는 건지는 좀 살펴보려 합니다. 세 번째는 이제 비대면 프로그램. 작년에 우리가 설문조사 한 걸 보면요. 순전히 대면으로 한 게 한 26% 정도 되고요. 대면과 비대면을 합한 게 한 26%, 그 다음에 순전히 비대면으로만 한 경우가 한 7% 정도 되는데요. 그러면 한 번이라도 비대면을 한 사람들, 혼합과 순수 비대면을 보면 뭐가 좋았냐 물어봤더니 참여 시간이 줄어들겠죠. 그리고 사회적 거리두기에서도 교육에 참여할 수 있다가 첫 번째, 두 번째로 나왔고요. 세 번째로 나왔고요. 두 번째, 다양한 콘텐츠 강연으로 이해하기 좋음. 요거는 좀 따져봐야 되는데요. 다양한 콘텐츠 강연이 그러면 예전에는 대면으로 했을 때 자기 권역에서가 아니고 다른 권역까지 가서 들었는지는 이번 조사를 통해서 한번 밝혀보도록 하겠습니다. 비대면이기 때문에 시공간적인 그 제약을 넘어서 다른 지역까지 가서 들었는지는 좀 별도 조사가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이게 조금 전에 말씀드린 비대면 프로그램의 불만족 요인이고요. 비대면 프로그램의 만족 요인이고요. 시간이 당연히 절약되겠죠. 그 다음에 거리두기인데도 하겠죠. 그렇지만 이 부분은 어디에서 들었느냐에 따라 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비대면 프로그램이 뭐가 불만이냐? 당연히 토론도 안 되고 대화도 부족하다. 그 다음에 참여자 간 커뮤니티 소통이 부족하다는 게 가장 많이 나왔습니다. 다 짐작할 수 있는 바이고요. 주에서 보면 참여자들이 비대면을 가장 좋아합니다. 그것도 좀 말씀드릴게요. 뒷부분에서.
불만족 원인을 그래프로 나타낸 거, 강연과 토론이 안 된다, 소통 안 된다라고 하는 게 제일 높습니다. 자, 만족도는 전년도와 큰 차이 없습니다. 작년도와 큰 차이 없는데요. 주목해야 될 점은 그 비대면, 혼합, 대면, 재참여 의향도 비대면, 혼합, 대면, 비대면, 혼합, 대면. 비대면 가장 좋아합니다. 참여자들이. 그 다음에 대면을 가장 싫어합니다. 좀 차이가 좀 있습니다. 여기에서 재참여 의향 같은 거 보면 한 7%포인트 차이가 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다시 참여하고 싶은 사람이 비대면을 원하는데 대면 수업이 올해 어떻게 될지, 올해는 되도록이면 대면 수업을 유도해야 될 것 같은데 이 점이 좀 고민으로 남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다른 사람 추천할 때도 한 이것도 6%포인트 정도 차이가 납니다. 대면이 낮습니다. 어찌해야 될지, 이게 이제 가장 올해를 프로그램을 진행하시면서 유의해야 될 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이제 그래프로 나타낸 거고요. 그래프 잘 보이지 않아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작년에 이제 올해는 좀 유형이 바뀌었습니다만 유형별 만족도 보시면 만족도하고 다른 사람 추천하는 거 재참여해서 모두 심화가 가장 높습니다. 90점이 넘고요. 그 다음에 자유기획 기본이 90점을 넘고 자유기획 보급이 80점과 90점 사이입니다. 그리고 가장 낮은 건 자유학년제로, 이건 점수가 대단히 낮습니다. 이 심화 프로그램은 사실은 이제 조금 더 열심인 사람들이 오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고요. 프로그램 자체가 예전에 했던 거랑 좀 다르게 좀 탄탄하게 구성되어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만족도가 높은 것 같습니다. 이 심화 프로그램을 어떻게 하는 게 좋을 건지는 사실 여러 가지 의견이 있었는데요. 지하학교로 가야 된다 이런 의견도 있고, 아니면 여기 자체 내에서 심화 프로그램을 해야 된다 이런 의견도 있었는데, 이거는 좀 정책 당국에서 어떻게 판단하고 있는지를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조금 전에 말씀드린 거고요. 자, 2021년 설문, 강사 설문을 처음 했고요. 그 다음에 온라인으로 했습니다. 그리고 비대면과 대면 설문을 하나에서 그 분기 문항을 통해서 진행했고요. 특징 보면, 자, 도서관 기류의 인문학 사업의 정체성은 여전히 주제와 탐방의 장소성에 있는데 비대면으로 하다 보니 그런 것들이 많이 없어졌다고 하는 점, 올해는 적어도 탐방은 혼합 정도의 형식으로는 가져가야 된다는 게 저기에서 우리가 유추할 수 있는 결론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다음에 사실은 한 60% 정도가 도서관 홈페이지와 도서관 내 홍보를 보고 옵니다. 60%가. 그러니까 조금 찾아가는 홍보 같은 건 많이 되어 있지 않죠. 그러니까 기존 도서관 고객 말고 다른 도서관 사람들이나 혹은 회원이 아닌 사람들, 작년에 듣지 않았던 사람들을 위해서 어떻게 홍보해야 될지 숙제로 남아 있고요. 참여자들은 개인의 성찰과 미래, 지역과 관계없는 일반적인 주제, 다시 말해서 개인의 성찰과 미래는 좋아하는데 지역에 더 이상 얽매이지는 않습니다. 이게 이제 기류의 인문학이 한 10년 되다 보니 자유기획형에서는 사실 지역에 한정된 프로그램이 많지 않습니다. 오히려 보급형 프로그램에서 지역과 관련된 프로그램들이 많아서 예전에 초창기 기류의 인문학의 성격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걸 보면 비대면 상황에서 인문학적 성찰성에 대한 것들이 선호가 됐던 거고, 불안하니까 미래에 대한 불안감, 기대가 복합적으로 나타나니까 미래에 관련된 것들의 인기가 상대적으로 있었던 거고요. 온라인 프로그램에서는 여러 가지 이제 문제점들이 나타납니다만 소통이 잘 안 된다고 하는 거, 이 점은 올해도 온라인으로 할 경우에는 좀 다른 방법을 강구해야 될 거라 판단이 들고요. 그다음에 요건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만족도에 관련된 것들은 왜 대면 사업의 만족도가 적은지, 대면에 참석은 했습니다만 뭔가 불안할 수도 있었을 거고,
혹은 이제 대면이 사실은 비수도권, 서울에서 멀리 떨어질수록 많았기 때문에 그랬던 건지, 뭐 요거는 첫 번째는 맞는 것 같은데 두 번째는 아마 이런 요인이 있었을 거라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는 거고요. 자, 여기에서 이제 제일 문제가 되는 지점이 이 지점입니다. 코로나19가 이제 극복됐다고 가정했을 때 뭘 원하느냐 하는데, 도서관 담당자분들께서는 비대면으로 하더라도 도서관에 나오셔서 하기 때문에 당연히 대면을 선호하십니다. 대면이나 비대면이나 큰 차이가 없기 때문이겠죠. 강사분들은 조금 불편하겠죠. 집에서도 하시고 자기 이 학교에서도 하시고 자기 작업장에서도 하셨는데, 이제 문제는 참여자입니다. 참여자들은 도서관 담당자님이나 강사들보다 대면을 선호하지를 않아요. 그리고 작년에 한 46%의 사람들이 비대면으로 수업을 들었기 때문에 올해 대면으로 전환했을 때 19년만큼의 참여자가 올 수 있을지, 이거는 좀 따져봐야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우리가 이제 기대를 거는 거는 탐방과 후속 모임이 잘 되면 19년처럼 올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아까 그 혼합 프로그램은 탐방 프로그램에 한해서 대면을 했기 때문에 뭐 어쩔 수 없이 비대면을 한다 손치더라도 그 지점에 대해서는 반드시 대면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요거를 아마 올해 사람들을 모집하는 과정에서 조금 많이 신경 써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설문조사 말고 다른 걸 보면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10년 차 되고 있습니다만, 우리가 프로그램을 분석해 보면 작년에 문사철이라고 하는 것들, 문학, 역사, 철학 전체 합쳐 봤을 때 25% 미만이었습니다. 10년 동안 처음이었어요. 문사철이 30%가 안 나온 건. 대신에 이보다 높은 게 과학, 미래, 예술 뭐 이런 것들이었습니다. 이게 한 35% 정도 됐습니다. 근데 이걸 어떻게 할 거냐, 기류의 인문학에서. 저희가 이제 현장 평가도 가보고 뭐도 하고 해봅니다만, 기류의 인문학이 가지고 있는 성격의 가장 큰 것은 두 가지일 거라고 저도 여러분들도 생각하실 건데요. 첫 번째는 탐방을 간다는 거죠. 근데 탐방은 가겠죠. 근데 이제 강연에서 어떤 수업을 할 거냐, 사실 예를 들어 뭐 일상에 관련된 것들도 많이 있겠죠. 뭐 커피에 대해서 한다. 근데 어떤 프로그램은 커피 바리스타 되기 위해서 커피 내리기를 몇 차례 수업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저희로서는 요거는 기류의 인문학의 기본적인 성격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보고 있습니다. 기류의 인문학의 기본적인 성격은 질문하기일 겁니다. 지금의 나에 대해서. 커피를 소재로 할지라도 커피의 역사도 있을 거고, 그다음에 우리나라 커피의 역사에서 어떻게 됐다, 커피와 관련된 역사 이야기, 그다음에 역사를 통해서 자신의 삶을 돌아보는 이러한 등속의 것들이 되어야 되는데, 그냥 커피의 종류에 대해서 나열하고 바리스타 되기, 이런 것들은 기류의 인문학으로 적합하지 않다라고 저희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고요. 올해 같은 경우 보니까 반려동물, 반려식물 이런 거 많습니다. 마찬가지로 반려식물 기르는 것 그 자체는 원예 프로그램이지 기류의 인문학 프로그램은 아니라고 판단합니다. 이미 프로그램이 다 세팅이 되셨을지라도 이런 부분들은 좀 유의하셔서, 반려식물이 내 삶을 질문하게 만드는 것, 그런 것들을 조금 중심적으로 조금 커리큘럼을 조정해 주시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말씀드립니다만 우리 계속해서 문사철의 비중이 낮아지는 건 어쩔 수도 없을 겁니다. 30%는 안 된다 손치더라도 예술, 미래, 과학, 자연환경 이런 게 35%가 넘는다 치더라도 그 자체는 문제는 아닙니다만, 그걸 통해서 인문학적인 상상력, 인문학적인 특성이 발휘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이 구성되어야 한다는 게 지난해 연구를 해본, 혹은 도서관협회에서 저는 마찬가지라고 생각하고요. 자, 그래서 그러면 우리가 아직은 어느 회사에서, 어느 업체에서, 어느 연구소에서 조사를 할지 모르기 때문에 2022년에 설문조사를 어떻게 한다라고 하는 것들을 작년에 준해서 말씀드리면요.
먼저 참여자 조사에 한정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사회자께서는 한 11만 명 정도 된다고 하셨는데 저희가 11만 명은 좀 아닌 것 같고요. 한 30명 정도씩 들어온다 치면 참여자가 400개 프로그램에 30명 하면 12,000명 정도 되지 않겠습니까? 뭐 이런 분들이 저희는 다 했으면 좋겠는데 작년에 우리가 설문조사를 했을 때 한 30 몇 %였죠? 32%인가요? 이렇게 왔습니다. 그 회수율이 저희로서는 이걸 좀 저희가 아니라 이번에는 32.4% 분들이 설문조사에 응답해 주셨는데 이걸 좀 높이고 싶은 거죠. 근데 여기서 좀 문제는 있습니다. 우리가 URL을 드리는데요. URL은 각 도서관 프로그램별로 드립니다. 뭐 이걸 QR로 읽을 수도 있고 한데요. 이때 이제 요게 이제 불편하신 분들이 좀 계실 겁니다. 아주 연로하셨다든지 아주 어리다든지. 자, 이런 경우 아주 특수한 경우에는 URL이 불편하시면 그거를 프린트 아웃해서 화면으로 그냥 해 주시는 것까지 허용하겠습니다. 근데 그거는 아주 특수한 경우, 그거는 도엽이나 연구진하고 먼저 이야기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렇게 되면 우리가 이제 보통 재작년부터 온라인 설문을 하기 시작하는데 온라인 설문에서 조금 그런 분들이 불편한 분들, 어떤 데는 뭐 장애인들이 참여하는 프로그램, 아주 어린아이들이 하는 프로그램, 아주 극노인층이 참여하는 프로그램에서 이러한 조사가 힘들다면 미리 도엽이나 저희 이 조사를 하는 기관에 말씀해 주셔서 그거는 오프라인으로 설문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야 보다 많은 사람들이 설문에 응할 수 있을 거니까요. 그리고 이 작년 기준으로 말씀드리자면 보급형은 5째 시간에 하는 거고요. 기본형은 10번째 시간에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다 끝나야 수업이 1회차를 보고 평가할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수업 마지막 시간에 그 자리에서, 왜냐하면 사실 그 자리에서 하지 않으면 집에 가서 하세요 하고 URL을 드리면 잘 안 하시기 때문에 반드시 해당 프로그램 마지막 시간에 한 10분도 안 걸리기 때문에 수업의 일환으로 설문조사를 할 수 있게끔 도와주셨으면 합니다. 이게 대단히 중요한데요. 어떤 경우에는 작년에는 저희 연구보다 미리 끝나버려 가지고 일찍 끝나서 설문조사를 못한 경우도 있는데 올해는 아마 그런 일은 없을 것 같으니까요. 반드시 해당 프로그램 마지막 시간에 시간을 할애해서, 그것도 2022년 기류의 인문학 사업의 일환이라고 생각해 주시고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이건 마찬가지인데요. 저희가 이제 URL을 드리면 참여자분들께 URL을 드려도 되고요. QR을 드려도 됩니다. 이렇게 해서 저는 그 자리에서 하시는 게 좋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마찬가지 얘기고요. 그 다음에 설문조사는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마지막 시간에 반드시 해주시고, 만약에 하나의 도서관에서 프로그램 2개 진행하는 경우 있을 경우에는 이거는 도서관 단위가 아니라 프로그램별로 저희가 고유번호를 만들기 때문에 각각 해주셔야 되고, 이 설문조사도 도서관 기류의 인문학 사업의 일환이다라고 생각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평가 모니터링을 어떻게 하느냐 여러분들께서 질문해 주시는데요. 먼저 기초 자료를 수집하겠죠. 그 다음에 어디를 할까를 결정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평가하는 사람들이 회의를 하겠죠. 어디를 가자. 그래서 우리 이렇게 평가할 거야 라고 회의를 하죠. 그 다음에 그 와중에 설문조사는 진행이 되는 거고요. 설문조사는 도서관 평가의 일부에 들어가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현장 모니터링을 갑니다. 평가위원이나 이거는 연구진에서 만드는 평가위원이고요. 그 다음에 연구하는 사람들이 가겠죠. 그 다음에 도엽도 가겠죠. 그러면 이게 어느 데를 현장 모니터링 가느냐 물어보시는데, 첫 번째는 여기에서 평가 대상이나 모니터링 가는 데는 한 3가지 정도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 기획서를 잘 쓰셔가지고 우수도서관 선정이 가능하다라고 생각하는 데가 한 군데 있을 거고요. 두 번째는 처음으로 이 프로그램을 시작하셨던 데,
그렇기 때문에 한 번도 해보시지 않았기 때문에 가서 현장을 보고 싶어 하겠죠. 보고 이런저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 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대상을 확정할 때는 작년 기준으로 말씀드리자면 모든 기본형, 그다음에 보급형, 자유학년제, 심화 프로그램을 할당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역별로도 약간은 할당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가게 되고요. 전체를 못 가기 때문에 작년에 한 80에서 100군데 정도 갔는데요. 20에서 한 25% 정도 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안 가는 데가 훨씬 더 많은 거죠. 안 가는 데는 도대체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한 두 가지 정도 방법이 있을 것 같아요. 하나는 여기 이제 뭐 이런 것들이 나오잖아요. 이걸 한번 스스로 평가를 한번 해보십시오. 도서관 내부에서 스스로 평가를 해보시고 이걸 도엽이나 연구팀에 줘서 우리가 스스로 평가를 해보니까 이런 것 같아. 너희들 의견은 어떠냐라고 물어주시면 이건 도엽이나 연구진에서 다시 한번 검토를 해서 피드백을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말씀드립니다만 우리가 평가 대상으로 해서 실제로 나갈 수 있는 데는 많아야 25%예요. 나머지 75%는 이러한 평가 지표를 보고 스스로 평가를 해보셔서 도엽한테 주시면 도엽이 연구진과 협의하여 이렇게 자체 평가에 대해서 의견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이제 이것도 조금 잘 어렵다 싶으면 도엽한테 별도로 요청을 하십시오. 우리 처음 하는데 우리 잘 못하겠는데 와줄 수 있겠느냐라고 하면 도엽이 가서 현장을 보고 이러이러한 점들을 이렇게 하십시다. 해야 하는 게 어떨까요? 라고 이야기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요거는 작년도 평가 지표인데요. 평가 지표가 크게 달라지지는 않기 때문에 이러한 지표를 가지고 75%의 도서관들 갈 수 없는 도서관은 스스로 한번 평가를 해보시는 게 어떨까 제안 드리고요. 그리고 이거를 도엽에 보내주시면 도엽과 연구팀이 피드백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렇게 서면으로는 안 되겠어, 꼭 와주세요 라고 하면 도엽에 별도로 말씀해 주시면 도엽에서 가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현장 모니터링을 어떻게 하느냐, 사실은 이미 계획서에 다 나와 있습니다만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기류의 문학 사업의 취지를 살려 단순한 사실이나 지식의 전달에 그치지 않냐고 자기 자신에 대해서 물어본다. 나는 뭔가, 이 수업을 통해서 나는 어떤 사람인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등등. 그 다음에 이게 기류의 인문학이기 때문에 지역과 사회와의 연관성. 근데 사실 요즘은 이런 프로그램들이 조금 옅어지고는 있습니다. 과학 프로그램을 하는데 어떻게 지역과 연관이 될지 이거는 조금 생각해 보셔야 될 것 같고요. 환경 뭐 이런 것들도 그래도 이 지역 단위 베이스에서 한다고 보면 지역과 사회의 관계에 대해서 해주셨으면 좋겠고, 뭐 공동체성, 그러니까 올해 100대 과제 중에 대통령 어저께 인수위에서 발표한 110개 과제 중에 뭐 이런 게 들어가 있습니다. 인문정신문화 확산 및 문화예술교육 활성화를 통해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한다. 대표적인 예로 기류의 인문학 등 다양한 인문학 프로그램을 운영하겠다라고 한 게 되어 있습니다. 국가에서 기류의 인문학을 지원하고 운영하는 이유는 성찰성뿐만 아니라 지역의 공동체성, 이 프로그램을 통해서 지역이 얼마만큼 안정되고 공동체성을 가질 수 있느냐 하기 때문에 아마 이러한 점들을 중심으로 해서 현장 평가 모니터링을 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뭐 사업의 특성, 그 다음에 유형에 따라 좀 다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건 됐고, 모니터링은 작년에는 비대면으로 하는데, 아니 대면으로 하는 데는 저희가 좀 일찍 가서 홍보는 잘 되고 있는지 보고, 그 다음에 담당자님 그때 인터뷰할 수도 있고요. 이후에 인터뷰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전체적인 수업을 같이 듣습니다. 그리고 중간 시간이나 끝나고 강사 담당자 인터뷰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뭐 저희로서는 관련 사진도 한번 찍어보고 모니터링 결과를 제출하는 뭐 그렇게 돼 있고요. 올해는 비대면이 얼마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비대면 현장에 직접 가기도 합니다.
어떤 데는 비대면을 도서관에서 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갑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거기에서 그렇게 가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온라인으로 저희가 모니터링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어느 때면 별로 좋은 경우는 아닌데 강사님들이 자기 스튜디오나 자기 집이나 학교에서 하시는 경우 참여할 수 없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럴 때는 온라인 모니터링을 하기도 합니다. 올해 비대면 수업이 어느 정도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작년에 47% 그러니까 한 70% 넘었습니다. 그 혼합까지 하면 올해는 많이 줄어들 거라고 생각하면 저희로서는 대면 인터뷰를 많이 하고 싶은 거고요. 비대면의 경우에도 도서관에서 하는 경우에는 직접 가서 인터뷰하고요. 도서관 아닌 지역에서 하는 경우에는 온라인으로 모니터링하고 강사님하고 도서관 담당자님들하고 개별 서면 인터뷰합니다. 자, 이건 모니터링의 평가 지표입니다. 아까는 전체적인 평가 지표이고요. 이건 우리가 모니터링을 봤을 때 이러이러한 점을 역점을 두고 본다는 겁니다. 뭐 비대면과 대면은 뭐 크게 다른 점은 없는데요. 뭐 기술 환경의 적절성 뭐 이런 것들이 조금 다르겠죠. 나머지는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제 대면에서는 이제 안전 관리가 들어가고요. 이렇게 해서 저희가 모니터링을 할 겁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모니터링을 원하시는 분들은 첫 번째로 모니터링을 원하는데 이쪽에서 안 온다 싶으면 자체적으로 자체 평가해 보시고 그거를 서면으로 도엽해 주시는 방법이 하나 검토해 볼 수 있고요. 뭐 서면 검토 말고 꼭 와주세요라고 해주신다면 도엽이나 연구팀이 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린 게 작년도 설문조사의 결과, 그 다음에 기류의 문학의 특성, 그 다음에 아직은 2022년도 연구팀이 정해지지 않았기 때문에 작년 걸 기준으로 해서 아마 설문조사는 이렇게 진행될 겁니다. 그 다음에 모니터링은 이렇게 진행될 겁니다. 전체적인 평가는 아마 이런 방식으로 될 것입니다. 라고 하는 걸 말씀드렸습니다. 혹시 질문 있으시면 질문해 주시면 답변 드리겠습니다. 네. 일단은 한국문화관광연구원 조현성 본부장님의 발표 잘 들었습니다. 네, 기리인문학 사업이 지나온 길을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이었다고 생각되고요. 올해 설문조사 질문지는 5월 중에 각 기관으로 전달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네, 질의응답 같은 경우에는 일단 현장에 계신 분들에게 질문을 받아보려고 하는데요. 질문이 있으신 분들께서는 이렇게 손을 들어서 마이크. 예, 가람몰 도서관 김성환 사서입니다. 아까 설문을 기본적으로 온라인 설문을 하고 특별한 이유가 있지 않으면 이제 온라인으로 한다고 하셨는데요. 경험적으로 봤을 때 설문 회수율을 극단적으로 높일 수 있는 방법은 그 인쇄 설문지거든요. 프로그램 끝나고 참여자들한테 한번 쭉 돌리면 그걸 다 거둘 수 있는데 꼭 굳이 온라인을 기본으로 해서 이용자들한테 그 링크만 주는 걸로 해야 하는지 질문 드리고 싶습니다. 그다음 이제 2021년에는 전면적으로 했는데 저희가 사실 요거는 예산의 문제가 가장 좀 큽니다. 그래서 작년에도 이렇게 모르고 먼저 이렇게 주신 분들이 계셔요. 근데 그거 저희가 허용을 하는데 저희 연구진이 저걸 다 일일이 받아서 코딩하고 이렇게 하는 게 좀 힘들기 때문에 그거는 되도록이면 정의 온라인 설문이 불편하신 분이 아니라면 온라인으로 해주셨으면 하고 그래도 안 된다 싶으면 오프라인을 허용을 합니다만 그 수요가 저희는 많지 않기를 좀 바라긴 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이번에 기류인문학 처음 담당이 되었는데 기본적으로 각 도서관에서 프로그램을 진행하면 자체 설문조사를 해서 이용자 만족도를 조사를 하시고 있을 텐데 이렇게 온라인으로 하는 경우에 해당 도서관에 대한 결과를 저희가 따로 받아볼 수 있는지 그게 안 된다고 하면은 도서관에서 자체적인 설문조사 한 건 그리고 여기 기류인문학 설문조사 한 건에서 두 건을 동시에 진행을 해야 되는 상황이 될 것 같거든요. 예, 기본적으로 저희가 요청을 하면은 드리기는 합니다. 요청해 주십시오. 그러면. 네. 네, 저는 도봉문화정보도서관 이용훈이라고 합니다. 설문조사 관련해서요. 제가 이제 직접 그 참여자분들에게 설문조사를 하기 전에 참여자라고 생각을 하고 이제 직접 해봤었는데 가장 불편했던 점이 이제 그 프로그램 명에 최초
그 입력을 꼭 해야 되더라고요. 그 수백 가지가 넘는 프로그램명 중에 우리 거를 이제 드래그해서 찾아야 돼요, 휠로. 그 부분이 아까 설명 중에 그 개별 URL을 보내주신다고 했었는데 그런 과정을 건너뛰고 그냥 바로 우리 담당 우리 내가 참여했던 도서관 URL로 들어올 수 있는 건지 아니면은 작년처럼 제가 접속했을 때 프로그램을 먼저 찾아야 되는 그 과정을 거쳐야 되는지가 궁금하고요. 그게 없으면 그 참여율을 높일 수 있을 것 같은데 제가 그걸 설명하기가 가장 힘들더라고요. 이미 프로그램은 다 지났고 한참 뒤에 그 설문 URL을 받았는데 제가 이제 다 끝난 상황에서 저희 프로그램 명은 이거였고 특화 주제였고 기본형 중에서 뭐 어떤 부분에 이런 프로그램 명을 클릭을 해주세요라고 얘기를 해야 그분들이 잘 찾아가서 할 수 있는 부분이었거든요. 근데 그 수백 가지가 넘는 것 중에 하나를 이렇게 해주시는 건지 아니면 그게 달라지는 건지가 일단 첫 번째로 궁금하고 저희 강사분이 여러 명이었어요. 근데 제가 한 10차례 정도를 하는 프로그램이었는데 첫 번째 하신 분은 이미 몇 달 전에 끝났는데 그 설문지를 받아가지고 더듬어서 해야 되는 상황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아예 5월 달에 주신다고 했었으니까 모든 설문지가 다 5월 달에 한 방에 나오는 건지 그것도 좀 궁금합니다. 예. 첫 번째 질문은 저희가 파악하고 있기로는 URL이 그러니까 프로그램별로 있다고 하는데 저희 이건 확인해 보겠습니다. 저희도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URL을 작성을 했는데요. 아마 현장에서 그렇게 안 됐다면 올해는 그러니까 프로그램 이름 안 쓰고 다 알고 있는 거니까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은 요거는 지금 설문지가 언제 나갈지는 지금 정확히는 잘 모르겠어요. 이게 이제 이 올해 2022년 이 사업의 평가 연구를 어디서 하는지가 정해져야 되고 정해지는 데서 설문의 URL을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근데 아마 이게 되도록이면 빨리 해야 된다는 게 도협의 입장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네, 그러면 일단 질의응답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 유튜브 채팅에서도 채팅으로 질문을 해도 되는지 문의가 있었는데요. 질의응답 가능하시고 편하게 문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설문조사 외에 관련 질문 같은 경우에는 뒤이어지는 저희 업무 매뉴얼 설명하는 부분에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발표해 주신 그 본부장님께 박수 부탁드립니다.